그린그래스 바이오 신성호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린그래스 바이오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많은 생명이 연장에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60에 환갑도 했고 지금은 환갑 안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수명은 늘어나는데 인간의 건강은 늘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어난 수명에 비해서 건강은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갭이 생기죠. 그 갭은 대부분 많은 병원에서 의지해서 또는 요양원에서 의지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국가에서도 많이 투여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예방해 보자. 이런 것도 약이 아닌 식품으로부터 생긴 질병들이기 때문에 식품에 의해서 이런 걸 좀 연장성상을 해서 보자. 그래서 이걸 연구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린그래스 바이오 사실 그 일반이 발음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그린그래스 바이오 회사에서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밸런스를 맞춰 세계보건기구 건강 기준에 충족한 건강한 식재료를 출시했다고 들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아이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밸런스를 갖고 태어나요. 오메가3가 1이라면 오메가6가 4, 1대4의 비율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이 밸런스 갖고 태어나는데 이 밸런스가 우리가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고 먹는 섭취하는 음식이 대부분이 1대30, 1대50, 1대80의 비율을 섭취하죠. 그러면 1대3으로 태어났는데 1대50을 먹게 되면 몸의 밸런스 당연히 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자 WHO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 앞으로는 음식을 1대4 이하로 섭취하도록 전 세계 공간을 냈고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가 1대7 이하로 섭취하도록 공간을 냈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음식 섭취에는 밸런스 있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품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고 또 세계가 이런 추세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한 면역적 정강, 즉 면역력 강화 이런 문제들이 하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만든 회사 제품 면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의학계에서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객관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는 국가가 예방적 차원에서 백신도 하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몸의 면역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런 건 결국은 면역 강화는 결국은 식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식품을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면역 강화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면역 강화에 중요한 물질들이 있죠. 그건 단백질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사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많은 의학에서 발표했듯이 굉장히 면역력을 높이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백신도 중요하고 뭐 안전수칙도 중요한데 면역 관리에 대해서는 좋은 식품, 특히 단백질이 함유된 식품과 그리고 지방이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지방산을 먹는 것이 면역에 도움을 주고 우리가 코로나 기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는 항암 또는 고지혈 모든 질병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게 의학계 대부분 얘기거든요. 이런 식품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코로나는 어쨌든 극복해야 되는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본인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본인이 음식 섭취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식단을 정해서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직접 이제 먹어서 면역력 강화를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육고기라든지 이제 간접적인 제품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인간의 그 건강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대표님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 가축에 필요한 사료들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축산물 섭취가 동서양을 떠나서 가장 주된 식사 요인이거든요. 또 사실 축산물의 단백질 주요 공급원들이 축산물이고 또 지방산의 주요 공급원도 축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물 섭취는 되게 중요한데 지금의 축산물들은 산업화 혁명 과정에서 발생된 맛의 위주, 양의 위주의 제품으로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섭취를 그런 축산물을 섭취함으로써 그러한 피해를 우리 사람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즉 축산물은 좋은 축산물을 만들려면 이 가축이 좋은 식품을 먹어야 돼. 사는 것과 똑같이요. 그런 좋은 식품은 결국은 사료라는 거죠. 이 사료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최종 소비자인 인간의 건강을 생각해서 거기에 걸맞게 사료 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넣지 말 건 넣지 말고 빼야 할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 밸런스, 여기에 근거해서 사료를 만들고 그 사료를 가축이 급여하고 그 가축의 생산물을 인간이 섭취하면서 건강을 지켜가고 면역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건강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다양한 노력을 이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식품을 만들겠다는 어떤 동기,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많은 언론적인 상투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수입 경쟁력, 수입 개방에 대한 우리의 농산물에 대한 준비, 뭘 할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특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들이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적색도 높다. 축산물 굉장히 부정적이고 항생제 오염이 어떻고 암물질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축산 농가들 압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육이 먹지 말란 얘기거든요. 실제 먹지 조금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학계에서. 축산업자인 저로서는 좀 불쾌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직업이고 먹고 사는 생계수단인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축산식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우리 의학에서 말하는 만성대사성 질환의 주범이 축산물인데 이런 축산물이 만성성 질환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축산물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연구가 시작이 됐고 거의 한 18년, 20년 이 연구를 쭉 연구하면서 이제는 축산물을 뭐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드셔도 그런 질병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공포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험 수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보험 관련해서 지금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이제 음식을 또 제품을 공급을 해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한다면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 봅니다. 혹시 정부에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나 지원 같은 게 있었습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불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이걸 이제 메디컬 푸드, 메디푸드라고 하는데 사실 몇 년 전에도 국가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은 우리가 2035년도에 약 200조의 비감염성 질환에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한 45조 정도 쓰고 있어요, 매년.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제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국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요즘 현대 의학도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발생주의 치료에서 이제는 예방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의학계의 아주 팽배한 분위기고 이런 차를 국가도 이런 식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가도 이제 바이오 산업군에 이 메디푸드를 그린 바이오라 해가지고 바이오 사업군에 이제 편성을 해서 지금 국가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R&D도 하고 이런 형편이고 아마 조만간 대한민국에서 이런 좋은 상품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좋은 이제 제품 또 이렇게 국민의 건강에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개발되려고 알려지다 보면은 뭐 기업이나 또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도 어떤 조인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는 이제 국가가 과연 메디푸드가 존재하겠는가 그래서 이 만성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정책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을 물리치고 저희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정이 돼서 지금 임상실험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을 통해서 이런 비용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임상했고 이미 1차 발표했고 올해 또 이제 다음 달에 또 올해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었고 또 이런 걸 임상을 통해서 과연 식품이 약이 될 수 있는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임상을 통해서 증명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품, 특히 이제 인체에 직접 우리가 흡수하는 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국민 건강이 확고하다 이제 되었을 때 정부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임상을 위한 준비도 하겠지만 뭐 기업 간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국제적으로도 문제 교류 같은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진행한 것들이 있다면은 특히 뭐 비밀이 아니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메디푸드가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약이 아니면서 약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고, 물론 근데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 많이 사실 도전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는 하버드대라든가 여러 대학들이 뭐 존호킨스 대학 같은 대학도 우리나라도 카이스트 아니면 뭐 여러 연세대 이런 대학에서 이런 걸 많이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내적으로도 그런 메디컬 식품에 도전한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크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건 현실이고, 또 워낙 이 사업의 연구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뭐 NIH에서 미국 NIH 코브레 연구기금을 받아서 전임상 실험도 2번이나 했고, 또 뭐 미국의 유명한 NIC라든가 아니면 미국 주정부 아니면 미국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계속 그쪽에 좋은 대학들과 R&D를 계속 하고 있죠. 뭐 저희가 한 6년째 지금 R&D를 미국 기업들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여러 의학기관들, 현대아산병원이라든가 연세세브란스 이런 병원, 대학병원, 충남대의대, 충북대의대 이런 교수님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또는 이제 우리나라 숙명여대 뭐 식품의학과 주남희 교수님, 충북대학교 최양승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과 계속 산학을 하면서 계속 연구의 질을 올려가고 있고, 정말 인간의 질병을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느 정도 예방을 해서 풍요로운 삶을, 건강한 삶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 R&D는 국내를 교류를 오가면서 충분히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저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제 그 경쟁 체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 건강 보조 식품이나 건강을 위한 그 음식들은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이제 오메가라는 기능 같은 것을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방 효과에 대해 상당히 큰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기업 간의 어떤 역할, 기능들은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이제 많은 그 건강식품 쪽에 많은 창업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이 많이 좀 설립이 되고 있고, 그런 기업들과 이제 저희가 기술을 많이 넘겨주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넘겨주고 있고, 뭐 우리 기업 간에 우리 이제 뭐 우리 참약사 그룹이라든가 이런 제약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과 계속 우리가 합동하면서 NKCL 이렇게 이런 회사들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같이 정보 교류하고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메디푸드 업계에서 같이 상생하고 인간의 건강에 또는 질병 예방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예. 결국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사료를 개발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그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회사에서 만들어서 현재 유통시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제품은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야 되면, 왜냐면 우리가 뭐 건강기능서 뭐나 특별히 골라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 먹는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바꿔가자고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삶을 찾자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골라 먹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식사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장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릭 요구르트라든가 아니면 마시는 요구르트, 우유, 치즈, 소세지, 햄, 뭐 기타 뭐 장조림류, 뭐 우유, 버터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스테이크용, 뭐 삼겹살이니 뭐 갈비, 뭐 이런 제품들 쭉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어느 식단에서도 편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돼. 그 특별하게 어떻게 먹게 만드는 거는 소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섭취가 가능하도록 HMR 제품들을 위주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일단 궁금한 것은 이제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네네. 예, 이러한 것은 어떻게 생산이 돼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공급되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공급 프로세스는 저희가 사료를 이제 일단 건강 사료를 만들어서 가축한테 급여하고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가져와서 가공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는데 이제 공급 채널은 일단 저희 자사몰을 통해서 직거래를 제일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쿠팡이니 뭐 기타 네이버 이런 카페들이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대형 오프라인인 우리가 대형 마트, 백화점 이쪽으로 영업을 활동을 강화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 섭취가 또는 쉽게 용이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산업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산업 상업 구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중앙 공급형 형태가 많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백화점이나 이런 뭐 유통 과정을 많이 거치겠는데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시대가 도래하고 플랫폼 시대가 만들어지면은 이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이 P2P 개념, 그러니까 이 생산자와 소비가 직접 이 거래하는 시스템이 이제 활성화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전략과 대비해서 어떤 유통 구조를 만들고 있는 그 계획이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보통에 이제 우리가 그 유통망 시스템은 생산자가 생산하고 중간업자가 수매해서 그걸 또 중간에 도매업자를 통해서 또 대형마트에 가서 이런 많은 절차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가격의 상승분도 중요하지만 식품은 위생이고 그다음에 건강이잖아요. 보통에 우리가 많은 광고를 봐요. 신선한 야채라고 많이 광고하거든요. 소비자들은 야채가 싱싱하면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는요. 싱싱한 야채보다 건강한 야채가 좋은 거예요. 근데 건강한 야채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저희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가기 위해서는 대형 중앙 체인도 뭐 현재 유통 시스템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진입을 하지만 미래적으로는 그런 어떤 블록화된 시스템 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게 되면 가격의 경쟁력이라든가 신선도, 건강 모든 걸 잡을 수 있죠. 즉 식품은 건강, 가격 모든 게 중요하잖아요. 신선도, 위생도, 안전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칠수록 안전도, 위생 다 낮아질 수밖에 없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체인화된 이런 어떤 녹화된 이런 내에서 유통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식품 안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기업들 보면은 기업 브랜드보다 제품 브랜드가 더 앞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우리 대표님 그 회사에서는 어떤 브랜드가 회사 이미지보다 앞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 회사의 기업 브랜드보다는 제품 브랜드로 위주로 좀 고객한테 다가가고 있고요. 저희가 먼저 식탁이 의사라는 브랜드 또는 선서오메가라는 브랜드 두 가지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어요. 즉 식탁이 의사라는 건 식탁에 올라있는 음식이 의사라는 거예요.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내가 먹는 식탁에 있는 식품 이게 의사라는 거예요. 자, 이걸 중요시 여겨요, 저희는요. 그래서 이 브랜드 식탁이 의사고, 근데 이제 선서오메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질병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 기업의 브랜드와 제품을 이렇게 두 개를 혼용해서 간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 위주로 식탁 의사 또는 선서오메가 이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략적으로는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시장 구도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신선 업체들이 많이 그 선택하는 게 보통 이제
니치마켓 틈새 시장을 많이 이제 파고들고 있는데요.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어떤 곳을 주 타겟층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되게 질문이 되게 쉬운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건강은 0세부터 100세까지 다 중요하거든요. 이 건강을 원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고객이고 타겟이죠. 근데 저희는 일단은 질환자들, 사실 질환의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아마 보통 60 넘으면 약 한 봉지 다 먹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 약을 통해서 다른 기능에 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일단 질환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팀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마케팅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임상한 전남 드래곤 선수가 FA컵 우승을 했어요. 우리나라 2부 리그 최초로, 프로축구 역사 최초로 2부 리그가 FA컵 우승하는 기업을 통해 했는데, 그냥 우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하면서 좀 검사해 봤는데 오메가7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서 선수들이 그 짧은 기간 내에 오메가7이 몸에 올라가게 되면 폐활량이, 지구력이 거의 뭐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막 파워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우승할 수 있었거든요. 그 감독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선수가 1년 동안 한 번도 쥐가 안 났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고기만 먹었는데 선수가 한 번도 쥐가 안 나야. 그래서 우승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런 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스포츠 스타들을 중심으로 또 한 질환자 중심으로 우리가 마케팅하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과정을 들어보면은 지금 운동선수들에게 지금 그 타겟 마케팅을 해서 네.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다는 예, 이야기네요. 했고 임상 결과도 나왔고요. 지금 임상 결과는 어디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축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의 전남 드래곤스 이 팀을 상대로 임상을 했고, 저희하고 이제 현대 아산병원하고 임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어제 발표 날이었어요, 임상 결과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영향을 해서 27일로 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임상 결과 상당히 우수하고, 물론 미국의 유명한 전 세계 에세이 논문도 발표를 하겠지만, 선수들이 그냥 우승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안에 임상 결과 우리가 여러 가지 체크를 했겠죠. 뭐 검사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곧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우리 제품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많은 올림픽에 가서 많은 금메달 땄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예, 지금 음식의 소중함, 또 음식이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들이 그 오메가7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사실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네,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네. 그러한 활동량을 만들어낸다면 국가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지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좋은 성과가 또 기대치 이상으로 나타나고 또 아산병원에서 하고 있는 임상 실험이 좋을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사장님이 하고 계신 회사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